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는 날인데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금리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6월에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 이 확률이 26%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제로였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로였다가 한 10%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75대 25 정도 비율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긴축이 끝나지 않은 건가? 그러면 혹시 CPI가 높게 나오는 걸로 봐서 저렇게 발언한 건가? 이런 걱정,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기업 낙관 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있고, 금리는 쉽게 안 내려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반면에 뭐, 미국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쉽게 빠지진 않는, 그러니까 변동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어온 재료상으로는 뭐 시장이 뭐 크게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매수하기는 좀 그렇다. 이제 좀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서 움직이자 정도의 신중함 이런 요인으로 해외 요인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안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에코프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계속 주가 빠지면서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21선 깨진 것은 물론이고 오늘 59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앞에 5자까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8자까지 보였던 종목이 5자까지 나오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근데 장중까지는 이게 내려가도 종목들이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후 들어가니까 일정까지 겹치면서 일정까지 봐야 된다라는 신중함하고 겹치다 보니까 또 한 2, 3% 마이너스까지는 지수에서는 좀 견뎌내는데 마이너스 5 넘어가면서 이제 지수에 좀 부담을 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주 차트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작년 1월 이후에 최고가 경신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보면 이제 뭐 올라갔다가 뭐 매물 나오지만 그 다시 또 재차 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수급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 5일 중에서 4일 음봉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21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만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추세에 또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거는 이제 이번 주 CPI와 만기 확인하고 나는 이제 금요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고서 이제 가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보면 화장품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된 수출에 문제가 되는 거를 좀 해결하러 넘어갔다. 이 소식에 이제 화장품주가 급등을 했고, 다음에 이제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반면에 이제 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거는 사실 대선 앞두고서 돈을 더 쓰려고 하는 여당, 쓰면 안 돼. 이거는 정책으로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야당, 이런 것들이 맞서고 있는 상태라서 시간은 아마 계속 끌 겁니다. 끄는데 또 반대로 이걸 갖다 문제를 터뜨리는 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아마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대. 그 전까지는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찌막 뉴스는 제가 어저께 이제 막판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오늘 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좀 이상하게 틀렸는데 예상치와 다르게 나왔는데 그 예상치 다르게 나왔는데 결국엔 또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전망치는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는 그대로 두는 이러면 이제 이 증권사 보고서 어떻게 믿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종목명이라든가 이제 증권사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더 좀 특징적이어서 이걸 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코스닥은 이제 막판에 매도 많이 줄였고요. 선물은 이제 실제로 한 3천 계약 정도 매도로 줄었죠. 근데 이 선물이 특이한 게 최근 들어서 이제 특정한 범위 안에서 이게 12,000개 매수 들어오면 그만큼 털어내고 또 11,000개 매수 들어오니까 또 그만큼 털어내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000까지 갔다가 이제 줄어든 건데 어쨌든 저 비율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물 매도가 많이 쌓여 있긴 하지만 역으로 매수로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들 매매한 걸 보면 삼성전자는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삼성전자 팔고 포스코도 팔고 뭐 하나 그 은행주들 좀 이제 팔았는데 매수 쪽을 보면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수급 설명드리면서 코멘트한 게 현대차 기아가 계속 오른쪽 매수에 들어와 있다.
현대기아는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 매수해놓고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삼성전자는 팔았는데 또 하이닉스하고 우선주는 또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만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심이 되는 대목이고, 기관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는 팔고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쪽은 왼쪽에 가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또 매수로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신, KT가 또 매수에 들어가 있고, 뭐 네이버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상단에 있는 거 이외에 좀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 매수했는데 오늘은 다시 또 매도를 했고요. 성화이텍이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수 쪽에서는 보고서는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동진세미캠이 다시 또 매수로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 근데 특정한 어떤 업종에 치우쳐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터는 다 담았어요. SMJYP, YG엔터. 그래서 엔터는 고르게 다 담고 나머지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LNF 오늘 담았고, 에코프로까지 담았고, 또 IT 계열의 종목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BH라든가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았고, 또 이제 차부품 성화이텍 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대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일부, 그 다음에 이제 IT 종목군들 일부,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담는 게 특징이었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좀 셌던 이제 엔터주 쪽은 SM, YG엔터, JYP 이런 것들은 또 매도로 가서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반대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오늘 CPI 나올 텐데 예상은 전년 대비 5.0, 전월 대비 0.4. 이게 이제 앞에 4자가 보이느냐, 이거 대비 한 5.34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 판이 달라지겠죠. 요거 이제 중요하고, 다음에 부찬도 협상인데 사실 어차피 결국 타결할 거거든요. 어차피 타결이 될 거라. 그리고 2011년도 예약이 자꾸 하는데 공통점은 그때도 되던 전해였으니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그때도 협상은 타결이 됐어요. 근데 시장에 그 폭락이 나왔던 거는 그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상황을 몰아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뭐 그때 같은 국면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오늘 자동차가 되게 강했는데, 지금 봐서는 2차 전지에서 지금 자동차가 이제 완전히 또 넘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부품주들이 강세 보일 것 같은데, 얘가 이제 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파트너가 뭐가 될 거냐, 뭐 코스닥에서는 엔터가 왜냐면 자동차는 코스피 성향이 강한 업종이잖아요. 차 부품 물론 코스닥에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강한 업종이 하나 정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 지난 다음에 다시 엔터가 갈지 제약이 갈지 반도체가 갈지 요 구도도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징들은 뭐 제가 이제 앞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5월 주요 업종별 상승률을 좀 봤는데 자동차가 역시 강했어요. 5월 들어서. 그다음에 서비스는 뭐냐면 이제 카카오,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하이브 이게 다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했고, 의약품이 강했고,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가 있는데 전기전자는 사실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전기전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약하고 자동차와 인터넷주와 제약이 올랐다. 이게 이제 코스피의 특징이고, 코스닥은 금융이 이게 에코프로고요. 일반 전기전자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통신 장비가 그냥 뭐 올라갔다 정도는 아니고 조금 플러스 난 정도. 그다음에 역시 차부품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쪽 시장에서 5월 현재 출발이 제일 센 거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일 세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다음 파트너가 뭐가 될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또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차트라든가 이런 코멘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계속 올려드리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또 서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